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계란과자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바로 렛츠가 기릿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까까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계란과자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조금 여러 가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간만에 도로 관련된 걸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도 좋지만 도로에 관련된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운전하시는 분들 잠 반쯤 깨게 바로 도로에서 겪었던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기리시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좀 오싹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특정 도로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도로 플러스 그리고 사고 다발 구역이라는 데들 많죠. 그렇죠. 그런 데들이 왜 그러는가에 대한 것도 좀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된 이야기예요. 이제 명절이나 휴가철 뭐 이런 때 보면은 흔히들 차량들이 이제 그때 많이 대이동을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명절 때마다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에 정면만 보고 운전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에 차량만 보여야 되는데 검은색 실루엣 같은 게 그냥 그림자 같은 게 눈앞에 휙 지나가는 느낌. 그런 거 겪어보신 분들 다 한 분씩 있을 거예요. 보통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기 때문에 위에 새 같은 게 날아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상은 그 그림자들이 말 그대로 귀신이에요. 예. 물론 진짜 새 그림자인 경우도 있는데 귀신인 게 뭐냐면요. 명절 때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귀신들도 같이 이동합니다. 오? 도로 이동하는 차 지붕에도 타고 안에도 타고 매달리기도 하고 해서 그 차에 매달려서 같이 이동합니다. 예. 자기 집 차 골라서 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손차 골라서 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네. 아무 차나 타고 목적지 근처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위치에 가면 거기서 내립니다. 그렇게 무임승차를 하는 귀신들이 특히 도로 중에서도 고속도로가 됐든 아니면 시골 외곽도로가 됐건 도로를 가다 보면은 그 근방으로 해가지고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묘지까지 가서 차례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그냥 중간 간간히 와가지고 이제 뭐 벌초 같은 거 하고 이제 그냥 관리 정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하기 때문에 뭐 쉽게 생각하면은 명절 때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무덤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예.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본인도 모르는 새에 차에 남의 집 귀신 태우고 운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요. 사고 다발 구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고 다발 구역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흔히 사고 다발 구역이라고 하면은 도로 자체가 상태가 안 좋던지 아니면은 꼬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다발 구역이 생긴 경우가 보통 많은데 반면에 여기가 왜 사고 다발 구역이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고 다발 구역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항상 거기에 지방령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편성을 못 해드리고 너무 짧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서울의 망울이라고 하시나요? 서울 근교? 알죠. 그쪽에 보면은
커브가 이렇게 급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사고 다발구역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점검 때문에 일 갔다가 밤늦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정면에 도로 한가운데에 여자가 서 있어요. 근데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차 진행하는 방향 쪽 있잖아요. 네.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흠칫했는데 제가 그냥 쓱쓱 지나가도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 문제 없는 귀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지나가는 차들에도 위해를 가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또 점검 끝나고 또 이제 야간에 쓱 지나가고 있는데 제 뒤쪽으로 이제 차 한 대가 그렇게 거리를 많이 안 띄워놓고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가면서 사고다발구역을 지나가는데 그 귀신이 서 있었어요. 똑같이 진행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뒷모습만 봤겠죠.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을 통과해서 지난 다음 그냥 당연히 뒤에 지나갔으니까 무심결에 룸밀러로 뒤를 봤어요. 네. 근데 제가 보고 있던 건 뭐였냐면은 그 귀신이 룸밀러의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요. 네. 머리가 돌아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자기 뒤쪽에서 오는 차를 본 적이 없는데 그쪽을 보려고 머리만 돌린 거예요. 상하체는 그대로 있고 머리만. 목만 돌아가서 그 상태로 있는데 뭐지 하고 제가 꺾어서 이제 뒷차 그 라이트가 안 보이는 지점을 가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와 함께 박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고 난 거죠. 다행히도 운전자분은 그렇게 다치신 것 같진 않았는데 그 가로수를 세게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하다가 이제 뒤에서 막 끽 소리가 났으니까 야간이라 차들도 별로 안 다니고 해서 일단 차를 잠깐 정차해 놓고 갔더니 다행히 이제 그분이 스스로 나오셔가지고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경찰 112 전화해서 여기 사고 발생했고 지금 운전자분은 괜찮은데 지금 따로 보험회사 쪽이랑 통화하시는 것 같다. 네. 쪽 그 교통정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얘기하고 그분한테 이제 가가지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놨으니까 도움 받으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제 차를 잘 따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들이 조향이 안 되더래요. 자기 맘대로. 네. 이게 적당히 틀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지 혼자 확 돌아가더래요. 바퀴가. 오. 그러면서 그대로 가로수를 들이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나마 다행히 이분이 이상함을 느끼는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줄여가지고 박아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꽤나 세게 받고 큰일 날 뻔하신 거죠. 그러니까 즉 사고 다발구역이라는 거는 거기에 있는 귀신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그냥 자기한테 꽂히는 불특정 다수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통과를 했지만 제 뒤에 오던 분은 그 귀신한테 걸린 거죠. 그 뒤로도 거기서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 귀신을 항상 봤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 차가 지나갈 때는 단 한 번도 저를 신경 쓴 적이 없었고 제가 지나가고 나서 뒤를 봤을 때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로 앞쪽만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귀신만 보였거든요. 오, 기괴하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그 처음 꺾어서 돌아갈 때 머리를 완전히 머리만 뒤로 제껴가지고 뒤를 쳐다보고 있던 모습에 그 귀신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쪽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 터널 같은 경우에 보통 산길이나 이런 데 터널이 있잖아요. 인천에는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네. 해저 터널이 있어요. 상당히 길이가 긴
아마 돌비님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해저 터널에서 겪은 일이에요. 오, 해저 터널. 네. 저는 일 때문에 그 해저 터널을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는 편이에요. 흔히 알고 계신 해저 터널이라는 게 뭐 무슨 바닷속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바다 밑에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지나가는 터널이에요. 말 그대로 바다 아예 밑에 땅 속에 있는 해저 터널이거든요. 근데 그 해저 터널에 고정적으로 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있어요. 예. 참고로 양방향 답니다. 자주 보인다는 거죠? 계란과자님 눈에는. 갈 때마다 보여요. 오. 근데 얘네들이 한 방향 양쪽 각각 귀신이 셋씩 있어요. 일단은 저기 위쪽 그 김포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는 천장을 기어다니는 애가 하나. 말 그대로 터널에 있는 천장을 기어다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 지붕에 매달리는 애 하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살벌해요. 벽에서 쓱 나와서 방심하면은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운전자를 계속 자극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운전자가 옆에 갑자기 인기척을 느끼잖아요. 좀 민감하신 분들은 고속으로 주행을 하시다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 핸들 조향이 틀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차가 휘청하면서 사고가 날 뻔한 걸 본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치, 근데 이게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운전 부주의나 이런 걸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저는 주행을 하고 가는 중간에 갑자기 이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차인데 제가 차가 서 있는 것 마냥 벽에서 귀신이 나와서 그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랑 같은 속도로 이렇게 쑥 움직여서 그 차 조수석에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차에 쓱 와서 타도 무서울 판인데 시속 80에서 100km로 밟고 가는 차를 벽에서 딱 튀어나오면서 그대로 그 속도로 따라가면서 가가지고 조수석에 그대로 앉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애예요. 근데 문제는 걔가 왜 들어가는지 무슨 차에 타는지 왜 그 짓을 한지 알 수가 없고 그렇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앞차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뒤쳐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줄줄이. 실제로 승용차 한 분이 다행히도 그나마 그분은 앞에서 차가 좀 있어가지고 속도가 많이 안 나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큰 사고는 안 났었는데 실제로 터널에서 사고가 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빠지는 차선을 타고 있어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느라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제 뒤쪽에서 쑥 오던 차가 갑자기 바퀴를 왔다 갔다 하더니 그대로 앞에 이제 왼쪽 차선에 있는 차 뒷공무니를 박아버리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야 하고 봤는데 조수석에서 그 귀신이 내리더라고요. 그대로 내려서 다시 벽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네. 사고 내려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 귀신이 제일 악질적인 애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셋 있다 그랬잖아요. 각 차선마다. 네. 근데 그 셋 중에 유일하게 걔만 양쪽에서 다 목격되는 애예요. 벽을 뚫고 반대편에서도 그 짓하고 뚫고 네. 와서 또 그 짓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애예요. 솔직히 천장이랑 벽면 기어다니는 애는 귀신 보는 사람들한테만 정신 사납거든요. 차 지붕에 매달려 다니는 애도 그냥 보는 사람한테만 정신 사나워요. 근데 문제는
그 고속으로 달리는 차랑 똑같은 속도로 스르륵 이동해서 조수석에 앉는 네. 걔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걔만. 예, 아예 그냥 조수석에 지가 앉아요. 예.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뒷자리에 앉아요. 그 속도를 따라가서. 생긴 거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인데 팔이 되게 짧아요. 팔이 짧다? 팔이 일반 사람들 팔 반절 길이밖에 안 돼요. 예. 키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남자 키예요. 예. 한 170 정도, 170에서 175 정도 되는 남자 키인데 단발머리를 해가지고 팔이 일반 사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손 달려가지고 조수석에서 앉아가지고 팔을 뻗어도 팔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팔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하는데 그게 안 닿으니까 이제 옆에서 뭐지 하고 인기척만 느껴서 슬쩍 보는 거죠. 만약에 얘가 팔이 길었으면 운전대를 잡든 뭘 잡아도 잡았겠죠. 그리고 팔이 짧은 만큼 그만큼이 다리 길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키는 작은데 다리만 비정상적으로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앉을 때 다리를 쉽게 생각을 하면은 무릎 있고 관절 하나 접잖아요. 네. 얘는 관절을 2번 접어요. 이게 제가 사고 현장에서 봤을 때 얘 앉아있는 거 제가 본 거잖아요. 왜냐면 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사고 난 거 봤으니까. 앉아있는 거 보니까 다리를, 관절을 2번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앉을 때 기역자로 꺾는 거 말고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꺾어 접는 거예요, 다리를. 오, 기계, 오. 그 상태로 이제 발가락 쫙 펴가지고 발가락 길이는 또 손가락만 해요. 그 상태로 이제 발가락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예. 다리를 접은 상태로. 그리고 짧아서 닿지 않는 팔로 계속 팔 휘적휘적거리고 있고, 옆모습을 보다 보니까 얼굴은 제대로 못 봤어요. 네. 근데 귀 자체가 뭉그러진 귀 있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만두귀라고 하죠. 되게 조그만 만두귀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은 못 보고 옆모습만 본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찌감치서만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생긴 귀신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그게 아닌 거죠. 그런 몰골을 하고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랑 같은 속도로 이동하면서 마음대로 차에 타서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귀신이 그 터널에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 거죠. 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뭔 귀신인가 궁금해서 이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건물주 무당분께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냥 단순히 귀신이 아니고 뭔가랑 결합된 애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랑 결합됐는데 뭐랑 결합한지 모르겠다. 동물이랑 사람이랑 합친 건지 아니면 사람이랑 사람이랑 합친 건지 알 수는 없는데 굉장히 악의적인 귀신이다. 느낌이. 네. 그런 이야기로 뉘앙스로 하셨고, 그러고 나서 저는 어차피 저한테는 안 왔다 생각하고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한참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 드렸잖아요. 네. 그 기간이었습니다. 아, 또 비가 일이 한- 있으셨구나. 비가 한참 억수로 쏟아지던 그때, 네. 뭐 비 한참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괜찮았죠. 그러고 네. 나서 끝나고 이제 제가 비 온 거 처리하려고 가게 됐어요. 심지어 대낮이었어요. 여느 때랑 똑같이 이제 김포 쪽 현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죠. 가고 있었는데 앞에 그 귀신이 스륵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별로 상관없겠는데 얘가
제가 가고 있는 차랑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일할 때 혼자 일하니까 앞뒷자리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뒷자리에는 제가 짐이 다 깔려 있었고 예. 조수석에는 제 일할 때 쓰는 옷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신기하게 못 앉는 거예요. 네.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동하면서 슥 하고 옆모습만 보여요. 제 차랑 같은 속도로 이동하니까 창문 쪽에 옆모습이 보이는데 들어올까 싶어서 밟으면 따라오고 속도를 줄이면 또 그대로 속도 맞춰서 오는데 이 정도면 탈 법한데 못 타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얘 이렇게 하면 못 타는구나 생각하고 빠르게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됐다. 이제 됐구나라고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조수석에서 제 옷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 옷에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야 돼서. 오. 그래서 제 옷에서 명함을 빼고 제가 습관적으로 제 옷을 뒷자리로 던졌어요. 네. 그리고 명함을 챙기고 뒷자리로 옷을 던지고 가는데 옆에서 느낌이 쎄해요. 아까 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제 차 지붕에 매달려 있다가 지붕에서 뚫고 내려오더라고요. 오. 그리고 조수석에 앉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바로 앞쪽에 요금소 가기 전쯤에 차 세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쌍깜박이를 켜고 바로 세웠어요. 그치, 운전하면 안 되지, 그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차 문 열고 나와가지고 차 앞에 뚜껑 올려서 연 다음에 그대로 걸어가지고 보는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눈으로는 조수석을 주시를 했어요. 조수석을 주시를 했는데 얘가 계속해서 자기의 정면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 옆에 앉아있을 때는 제가 당연히 옆 얼굴을 봤겠죠. 근데 앞으로 가서 제가 정면에서 보면 얼굴 정면이 보여야 되잖아요.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가라, 진짜 그냥 가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러던 찰나에 차 안에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차에다가 이제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해서 해놨었거든요.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는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일 업무 전화일 수 있잖아요. 근데 차를 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옆에 앉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눈 딱 감고 전화 받자 해서 차문을 딱 여는데 일부러 옆에를 안 맞는데 쳐다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전석에 앉지도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만 딱 보고 핸드폰으로 제가 전화를 받으려고 손을 쭉 뻗는데 옆에서 그 짧은 팔하고 손이 저랑 똑같이 핸드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저는 이제 핸드폰에 찍힌 그 통화 전화 건 사람을 보고 바로 통화 누르고 통화를 시작했어요. 곰친구였어요. 곰친구, 그리고 제발. 곰친구 목소리가 흘러나오니까 얘가 오던 손이 멈추더니 진짜 무서워서 옆에를 아예 못 보고 있었거든요. 팔이 스르르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곰친구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 하는데 이제 곰친구가 그때 막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곰친구랑 얘기하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쎄한 느낌이 없어 보니까 다행히도 옆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 원래대로 해놓고 조수석에다가 진짜 쌓을 필요도 없는 짐 쌓아놓고 그러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는 올 때도 그 터널을 이용해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이 터널로 진입을 했는데 그래도 설마 나한테 또 그러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더니 아니야 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는 거 보이자마자 바로 곰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곰친구랑 막 통화를 했어요. 얘가 차랑 똑같이 또 옆으로 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랑은 다르게 제가 짐을 달았잖아요. 그리고 곰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시도를 하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무사히 통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네. 사무실에 계신 회사 직원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직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통과하고 났던 그 시간대 좀 뒤에 그 터널에서 사고가 났답니다. 다행히도 차들이 많아서 막히는 시간이어서 큰 사고는 아니고 접촉사고로 끝났지만 터널에서 사고가 나서 길이 너무 막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귀신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날 또 사고가 난 거네요. 그렇죠. 네.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봐요, 저는. 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그 터널을 한동안은 안 지나다녔어요. 일부러 네. 돌아갔어요, 좀 멀리. 일부러 멀리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한번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터널을 지나갔는데 다행히도 그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제가 길을 다니고 운전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네. 이 귀신들이 무작위로 그냥 덤벼요. 앞뒤 안 가리고요.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잡아서 들이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영안이라 들이대냐라고 하기에는 저한테 안 들이대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차 위에 매달리고 뭐 차 앞으로 뛰어들고 이런 애들은 몰라도 네. 차에 타는 애들은 앉을 자리를 없게 만들면은 못합니다. 오호. 오늘의 메인 관통 주제는 그거예요. 오. 앉을 자리를 없게 만들면 귀신이 타지 못합니다. 아, 그러면 차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겠네. 그렇죠. 옷이라도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귀신만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는 제가 일을 다니기 때문에 항상 차에 짐이 많았고 네. 조수석에도 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귀신이 다른 차에 타는 거는 봤어도 제 차는 항상 못 탔었거든요. 근데 제 차에 탔던 게 딱 앉을 자리가 있을 때 탔던 거죠. 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 그 의자를 갖다가 앉을 수 없게끔 혼자 다니실 때는 거기다가 뭔가를 좀 놓으시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귀신에 한정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왜냐- 이제 그런 귀신이 걔만 있다는 보장은 또 없으니까요. 맞아요. 이런 귀신들 꽤 많아요. 그것도 터널 입구 쪽에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터널 천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 지나갔을 때 이제 싹 가가지고 이제 사고 내고 이런 애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그냥 쑥 떨어져가지고 타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예, 차에 그런다고 올라타고. 하더라고요, 진짜. 차에 올라타고 순간적으로 차 앞유리 딱 덮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시야 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고 유발하는 애들도 있어요. 야, 귀신을 못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나 보네. 그렇죠. 아마 제가 얘기한 터널 어딘지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업무가 됐건 딴 게 됐건 근처 사시는 분이건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아마 다니시면서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인데 왠지 되게 좀 뭔가 느낌이 오싹하다는 느낌 받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운전하시면서 이런 사고 유발하는 귀신도 있겠지만 진짜 와 저건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런 귀신도 본 적이 있나요? 있죠. 오 어떤 느낌이었나요?
진짜 무섭게 생겼다가 이게 생김새가 기괴하다든지 그런 게 공포가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날 보고 있다. 제가 나를 보고 있다. 이게 제일 무서웠던 게 차를 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 멀리 진짜 사람 실내만 보여요. 근데 고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도 한가운데 위에 네.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조등이 딱 가는데 보통 사람이면 전조등 뒤로 그림자가 가잖아요. 걔네들은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럼 귀신으로 알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멀리서부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제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 보는 것 같은데? 나 보는 것 같은데? 나 보는 게 맞나? 보는 것 같은데? 보는 거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 확신이 점점 다가오는데 차가 그렇게 빨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를 보는 거를 실시간으로 점점 내 눈앞으로 오는 게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 그리고 그 정도 속도면 순식간에 훅 지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멀리서 조금씩 앞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으로 이 귀신 실루엣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처녀 귀신 형상인데 그냥 여자예요. 여자 귀신인데 그런 식으로 오는데 계속 저는 주행하면서 눈앞에 그게 계속 보이는데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웃는다. 나를 보고 웃고 있다. 점점 더 크게 웃는다.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예. 매우 천천히. 그리고 그 상태로 저를 바라본 상태로 진짜 눈 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입이 찢어져라 웃는 그 얼굴이 제 눈앞으로 분명히 차를 고속으로 주행하면 빨리 가면은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상태로 그 얼굴이 천천히 제 눈앞까지 확 왔다가 쓱 뒤로 통과해가는 느낌. 진짜 저는 체감상으로 되게 길게 느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주행하면서 차 시계를 봤잖아요. 차 시계를 봤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찰나로 지나간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찰나의 시간 이 귀신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저한테 자기 모습 아예 각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 찰나의 틈을 제가 그냥 무시하자고 못 버텼으면은 그 고속으로 주행한 상태에서 찰나에 살짝 꺾는 순간 바로 사고 온 거죠. 야, 이게 좀 귀신을 보는 사람들만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말 그대로 만약에 그게 무서워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이유 없이 급브레이크 밟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고예요. 뒤에서 갖다 박아버리거든요. 맞네. 오. 그러니까 귀신인 걸 확신하는 순간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멈추거나 뭔가 다른 조치를 하는 순간 그대로 사고예요. 얘네들은 그걸 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기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면 자기가 해야만 되는데 그럴 힘은 없나 보네. 그렇죠. 근데 진짜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 저는 체감상 거의 한 3분에서 5분을 귀신하고 얼굴을 맞대면한 그런 느낌으로 지나갔던 게 그게 저는 제일 무서웠어요. 참고로 그 네. 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네. 다 서쪽이야 왜? 그쪽으로 제가 많이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거긴 하겠지만요. 야, 왜냐면 오늘은 계란과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영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도로는 이런 형태로도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방법은 알려주셨고 이유 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나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 자체가
뭔가 평상시랑 다른 게 좀 섞이면은 위화감이라고 하죠. 맨날 지나다니던 길, 맨날 들어가던 건물, 맨날 보던 풍경인데 이상하게 맨날 보던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위화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늘상 접하던 평안한 일상에 이물질이 섞인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그 이물질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 귀신이 맞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뭔가가 그 사이에 꼈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귀신을 보는 걸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종종 이런 걸 물어봐요. 나 저기 너무 이상한데, 야 저기 나 진짜 원래 평상시 때는 안 그랬는데 너무 이상한데 저기 뭐 있냐? 라고 하면은 제가 평상시 때 봤을 때 아무것도 없던 데인데 그럼 거기에 귀신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지나갈 때 평소에는 그냥 지나다녔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섭지도록 이렇게 느껴질 때라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예민하지 않고 성격 그냥 무던하시고 둔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넉살 좋고 그냥 허허허 이러고 넘어가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귀신들 타요. 감각이 둔하시거든요. 옆에서 뭔 일 나도 모르시거든요. 그런 다행이네. 분들이 에이 귀신이 어딨어 이러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신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 예민해서 아니면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의 이제 이야기 전달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애매하죠. 네. 근데 뭐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믿고 싶은 사람은 믿으면 되고 아닌 사람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제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흔하게 다니면서 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이 흔하면서도 흔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그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귀신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떠나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숨기고 살아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방송이기도 하고 이런 쪽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는 곳이다 보니까 계란과자님도 목소리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아니면 좀 더 이해해 주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란과자님. 예, 바빠지면 또 이제 또 참여가 힘들겠지만 안 바쁠 때 간간히 시간 내서 참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되 절대 귀신보다 무서운 졸음운전을 피하시고 운전할 때 괜히 이상한 곳에 시선이 간다면 그냥 앞에 보시면서 운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닌 것을 태우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